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상위 10%의 뛰어난 투자자가 테슬라 공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펼쳐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뛰어난 투자자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같이 공부해보면 또 거꾸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 배울 만한 것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테슬라를 쇼트 공매도한 7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시킹알파에 이제 5월 31일에 올라왔는데요. 어떤 분이 올렸는가 봤더니 데이비드 크사르라는 파이낸셜 블로거입니다. 이제 저랑 비슷한 입장인 거죠. 이런 투자, 재테크 관련된 블로그 또는 뭐 유튜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재밌는 게 이 사람 랭킹을 팀랭크스에서 찾아봤더니 상당히 랭킹이 높습니다. 파이낸셜 블로거 또는 전문가 중에서도 10% 안에 들어가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측의 성공률도 70% 정도 되고 평균 수익률도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융 및 유럽 부동산 분야에서 사모펀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가치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하는 수백억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술주보다는 가치 투자나 부동산 쪽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쪽에 좀 깊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보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테슬라의 비관적인 입장을 견제해 왔는데 23년 4분기 실적이 별로였고 그래서 177불이었는데 강력 매도 등급을 줬고 이 기사를 올린 직후에 상당한 공매도 포지션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를 시작한 이유는 테슬라의 수익 성장이 둔화됐고 마진이 감소했으며 전기차 시장의 약세 그리고 제한된 상승 가능성과 많은 잠재적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나 시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4분기 때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 리콜까지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테슬라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섹터에서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됐다.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이 사람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의 분석을 가져와서 내가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또 머스크는 예고 없이 중국을 방문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두와의 협력, 중국의 내비게이션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자 주가가 또 급등을 해서 190불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공매도 포지션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176불 정도인데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고 공매도 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그 이유 7가지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이 얘기했던 말에 대한 근거를 보시면 아직도 전기차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사들한테 좋은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1분기가 작년 동분기 대비 성장한 회사들이고 왼쪽은 이제 역성장을 한 거죠. 줄어든 거죠. 그래서 테슬라, GM, 폭스바겐은 작년 대비 올해 1분기에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현기차나 포드, 리비안, 벤츠, BMW, 토요타, 닛산은 상승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는 성장하지 못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든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실적을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팔로우했던 2020년부터 보면은 뭐 7, 5, 6, 8, 10, 11, 13, 17, 18, 21, 24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꾸준히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23, 25, 21, 24년 2분기에는 24 정도로 조금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공매도하는 이유는 수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둔화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이제 초기에 사는 얼리 어댑터들 역시 그 시장이 포화됐다. 그래서 머스크 역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를 줄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신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전기차 채택률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요 뒤로 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상식상 알아야 될 게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 이 차량을 구동하는 방식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는 뭐냐?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모터를 같이 쓰는 건데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알아서 내부에서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PHEV라고도 하는데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는데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꽂을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 전기차. 오직 전기모터만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이제 외부 전원을 통해 플러그인을 해서 충전을 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순수 전기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뜨고 있다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업계의 이 EV 전기차 업계의 장기 예상 연평균 성장률이 16%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이 전기차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낮아서. 그래서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가 예상보다 13%큰 폭으로 미달을 했고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감소를 기록해서 36만 6천 대만 인도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에게도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고 참고로 최대 경쟁 업체인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는 더 큰 하락을 보여줬다. 그래서 판매량이 작년 4분기에 52만 6천 대였는데 1분기에는 30만 대로 뭐 거의 반타작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에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어쨌거나 전기차 섹터 자체가 지금 수요가 감소해서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공매도 했다. 실제로 테슬라가 인도한 분기별 인도량도 보면은 23년 1분기에 42만 대, 23년 2분기에 46만 6천, 그리고 23년 3분기에 43만 5천. 여기서 잠깐 삐끗하긴 했네요. 그리고 23년 4분기에 48만 4천으로 다시 늘어났고 24년 1분기에는 38만 6천 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0만 대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면서 24년 1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 두 번째 공매도하는 이유는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순수 전기차가 단기적으로 수요가 불확실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해야 될 거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에 강력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있기 때문에 비아디랑 테슬라랑 거의 20%씩 나눠 먹고 있나 봐요.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주요 전기차 시장인 중국, 참고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입니다. 비아디가 중국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아디에게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테슬라는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경쟁사가 있고 또 기존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던 포드,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니오, 리비안 같은 신흥 전기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기사를 쓰신 분이 테슬라가 낙관적으로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수적으로는 지금 수준인 17%에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4분기부터 23년 3분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탑3가 비아디, 테슬라,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23년 3분기에 비아디와 테슬라가 각각 17%씩 그리고 폭스바겐이 8%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FSD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매도하는 이유는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수요도 약해지고 있고 강제적인 가격이나 더 싸야 더 많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고 이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8분기 연속 이어졌다. 그래서 이미 머스크가 예전에 2024년 매출 성장률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이미 낮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분기, 작년 4분기, 3분기 모두 주당 순이익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테슬라가 연간 40에서 7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을 크게 앞섰고 이 자동차 산업의 업체들이 보통 보이는 8%에서 10%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퍼가 높을 수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이 성장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 이상의 이런 퍼를 받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 또 한 번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글을 쓰신 글쓴이가 가치 투자 또는 부동산과 같은 좀 보수적인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좀 보수적으로 가치 투자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기보다는 이미 나온 것들 위주로. 자, 그래서 테슬라의 작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
2022년 1분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뭐 40%에서 70%까지 갔는데 현재는 이게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 4분기에는 20% 밑까지 떨어졌고 1분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감소하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한다.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지난 분기에 5.5%의 운영 마진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자동차 산업 평균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제조 비용이 떨어지고 가격 자체가 떨어졌는데 이제 영업 마진으로 가져가려면 차를 그대로 가격에 팔거나 오히려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테슬라도 계속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자체의 운영 마진도 5%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11%, 9%, 7%, 8%였다가 현재 운영 마진이 5%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인력의 10% 정도 약 14,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해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이버 트럭 문제가 있다.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돼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고 있는데 향후 1, 2년 동안은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글쓴이는 보고 있고 오히려 마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한 3,800대 정도를 인도를 했는데 전부를 가속 페달 결함으로 인해 리콜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혁신이나 이 매출을 끌어올릴 재료가 아니라 핵심 제품에서 벗어난 비싼 방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모델 3나 모델 Y 같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이 글을 쓰신 분은 좀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보는 관점이나 타임프레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현재 테슬라의 모든 수익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온다. 요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다른 사업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른 부분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단기 전망도 나빠지면서 올해 수익에 대한 합의된 전망치가 주당 순이익이 2.6불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 177불은 퍼가 한 68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동종업체 대비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아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한 20배 정도 퍼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5배 정도 과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강세 시나리오, 약세 시나리오 두 개를 세웠는데 강세 시나리오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17%에서 서서히 올라가서 2030년에 한 30% 정도 되는 거고 EPS가 한 15불 50센트까지 성장할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17% 시장 점유율 그대로 가져가고 주당 순이익은 한 8불 후반대까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주식이 지금 한 110불 정도가 어울리는 수준이고 약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주당 62불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00불로 보고 지금 테슬라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뭐 옵티머스나 FSD 같은 새로운 사업들의 시너지가 단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다. 한참 걸릴 거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거죠.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차트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주당 약 200불에서 의미 있는 저항선을 형성할 수도 있다. 200불 천장을 치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격 아래에 지지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번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약 140불에 약간의 지지선이 있지만 하락하면 100불 가는 건 금방이다. 그래서 본인은 100불 정도의 공매도 포지션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봤더니 차트 모양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래서 보통 어깨 라인에서 이게 치고 못 올라옵니다. 근데 딱 지금 그 선에 있어요. 한 180불 정도에. 근데 물론 이 기술적인 패턴은 항상 가는 건 아니고 확률이 높다.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구나 정도 참고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정확하게 헤드앤숄더를 그렸는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할 확률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거다에 베팅을 했는데 자신의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기차 전망이 개선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또는 머스크가 새로운 제품, 깜짝 방문, 트윗 등으로 과대 광고를 만들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재밌는 거는 FSD나 옵티머스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이건 허황된 사업이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어려운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증가하는 경쟁, 전기차 수요 둔화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8배의 펄을 받고 있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은 177불에서 강력 매도 등급을 줬고, 주가 목표 100불로 설정을 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테슬라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또 이 사람이 또 뛰어난 실적을 냈던 투자자니까 굉장히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작성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과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참고로 비아디의 펀은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니오, 사이펑, 리오터 등은 20에서 50배 사이. 그래서 테슬라의 한 70배 정도는 좀 과도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퍼가 8에서 12 사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보는 관점, 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된다. 하지만 제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테슬라를 이제 길게 보고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급격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옵티머스나 FSD 사업 두 핵심 먹거리를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자율주행 시장 가치가 2030년까지 2조 달러, 거의 3천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람을 단순 노동에서 대체할 휴머노이드 복 같은 경우는 예측치 자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새로운 거대한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압도적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혁신과 결과를 이뤄온 일론 머스크라는 뛰어난 경영자가 이를 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또는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본다면 지금 과대평가가 맞을 수 있지만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전기차 보급, 또 전기차로 1등을 할 거라는 이 시장을 만든 경험이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도 저는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런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믿으니까 싸게 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나 펀은 FSD와 옵티머스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적혀 있지만 비아디가 테슬라와 비슷한 상황인데 퍼가 20에서 30배인데 테슬라는 70배 정도다. 그래서 이미 FSD와 옵티머스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그게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얻은 인사이트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 그러면서 매수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테슬라가 크게 펼칠 옵티머스나 FSD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강성주주들이나 장기주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점은 이미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량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고점 대비 한 60% 정도 떨어졌다고 싸네? 하고 분석과 밸류에이션 없이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해보면서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 나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상위 10%의 뛰어난 투자자가 왜 테슬라를 공매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봤을 때 이미 테슬라 주가, 시가총액에는 FSD나 옵티머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구나. 하지만 잘 되면 더 오를 수 있지만 잘 안 되면 지금 주가도 비싼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통찰력을 우리가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앞으로 테슬라 많이 다뤄보면서 또 공부해보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나 또 좋은 정보들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